정신과 인간은, 정신은 어때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떨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이론적인 관계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 여자의 특징과 남자의 특징이 생겼고, 그러니까 즉 맛에 대한 집착으로 지금 여자와 특징과 남자의 특징이 생기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고 어때요?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죠. 예전에 동산에서 뭔가를 먹었잖아요. 먹어서 맛있어서 먹고 떠나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는 것과 여기에서는 그 여러 가지 그 단샘이나 여러 가지 뭐 이런 유기질인 그런 열매들을 먹고 몸이 육체가 성장하면서 이렇게 달라지면서 남자와 여자의 특징이 생겼고 그러면서 서서히 어때요? 인간을 그 생명이 무쌈이 가진 그 조건들이 전부 다 하나 둘씩 좋아지지 않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에게, 남자는 여자에게 지나치게 몰두하게 됐다. 서로 몰두하면서 몸이 닳아 욕정이 발생했고 쌀을 먹으면서 음욕은 더욱 왕성하여 초원에 울타리를 쳐서 집을 짓고 아이를 낳았다. 자, 이제 이쁜 사람들끼리 만난 거예요. 그러죠? 만나면 같이 살고 싶죠?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울타리를 치고 나면 어때요? 거기에 있는 공동 소유였던 그 쌀들을 수확을 해서 갖다 놓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파트 안에 온갖 걸 갖다 집어넣죠. 그러죠? 집어넣잖아요. 1년 동안 쓰지 않는 것, 사실 남이 써야 되는 것을 가져오는 거야. 그 사람은 그렇게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거야. 우리가 한국에서 많은 것을 맛있게, 풍요롭게, GNP가 높아서 맛있게 먹으면은 국제 경쟁력이 약화돼서, 왜냐하면 우리가 다 먹으니까 수입해서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면은 누가 당해요? 강화되면은 국제 경쟁력이 높아지면 우리가 많이 먹는데 높아지면은 그러면은 그 경쟁력에 따라가지 못하는 GNP가 낮은 국가의 사람들이 어때요? 그걸 못 먹는 거예요. 먹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더 과일 섭취를 하기 때문에. 과일 가지고 재해놓기 때문에. 이렇게 나비 효과로서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원리가. 자기 것을 자꾸 채워놓으니까 어때요? 그걸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어때요? 먹지 못하죠. 이게 불평등이 생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회도. 많이 가진 사람들이 5%예요. 5%. 극히 많이 가진 사람들. 이 5%는 경제 권력, 정치 권력, 세무 권력, 군사 권력, 언론 권력, 그러죠? 의회 권력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지 않는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 먹고 눈 먹은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들.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 어때요? 그래서 피해를 보는 사람. 이게 사회적인 약자. 그죠? 불평등이 발생했어. 이 사람 능력이 없어서. 그러죠? 그러나 세상이 잘 되려면은 그 부자들의 5%의 오렌지 쪽에 그 프로테이지가 자꾸 퍼져나가요. 이게 강화돼요. 5% 정도, 10% 정도, 몇 프로 강화되면 강화될 수 없대요. 그 사회는 다른 사회가 안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죠?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우주의 탄생까지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그 리차드 기어 같은 사람, 기어라는 사람은 해마다 아침에 그런 데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명상하기 전에 오늘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의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도록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러죠? 나한테 뭔가를 부탁을 오는 사람에게 그게 내 문제가 될 수 있도록 그냥 그걸 귀찮아하지 않고 내 문제가 될수록 그렇게 나한테 용기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명상. 이게 사회를 보는 지적인 오블리주 노블레스의 생각. 이렇게 돼야 돼요.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 사회의 식자층이, 리더층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사회가 건전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때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요. 더. 그래서 온갖 위선과 온갖 불투명한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니까. 가능해. 그렇게 만든 사회는 나쁜 사회예요. 그렇죠? 급기야 쌀을 훔치고 다른 구역의 경작지를 침범하는 자들이 생겨났다. 이게 부의 그 불평등에 의해서 악이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악은 죄를 저지른 사람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많이 가져간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게 만들기 때문에 더 나쁜 거예요. 선장이 나빠요. 선장도 나쁘죠. 물론 세모 선장이 나빠요. 그건 자기를 유기한 거예요. 자기 직무를 인간의 도리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선장을 대체 인력으로 만들어가지고 월급 조금 주고 정말 정식시켜서 고용된 멋진 제대로 된 선장을 고용했으면 그런 선장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정식으로 선장을 임명하라는 규정이 있지만 그걸 피하고 그걸 다 대체 그 선장을 하면서 다른 선장이 있는 것처럼 해서 월급 주는 것처럼 다 문서를 조작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누군가 뒤에서 봐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오렌지 쪽으로 올라가는 거. 그래서 부패되면 위에가 부패되면 아래가 부패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그 소수의 사회적인 약자들은 어때요? 늘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건 뭐예요? 칼 들고 가면 쓰고 놈을 윽박지르는 원시적인 행동밖에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 우리도 공동 책임이 있는 거예요. 더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잘 먹고 행복하고 나한테는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일수록 그런 생각을 해야 돼. 리차드 기어가 왜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 누굽니까? 중국의 그 쿵푸 잘하는 코 크고 성룡. 성룡은 10년 전에 어때요? 자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죠. 1600억 그 당시 1600억을 다 환원했어요. 환원하면서 왜 재산을 다 환원했습니까? 조금 남겨두지. 다 환원했어요. 다. 집만 놔두고 다 환원했어요. 아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면 이 돈이 필요 없을 거죠. 나한테는 이 은행이 잔고 같은 거니까 나는 필요 없으니까 사회적인 약자들 위해서 써야 된다. 그리고 이 아들이 똑똑하지 않으면은 이 돈을 주면은 그건 바보를 만들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보통 돈을 죽을 만큼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할 수 있는 돈은 다 있어요.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없는 사람들 많죠. 많지만 계속 이것을 더 축적을 해서 끝까지 돈 버는 기술자가 되어가지고 생을 마감하려는 것은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자식들. 이게 인생의 마지막 위대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아요. 잘못은 거예요. 자식은 자식의 업보에 맞는 그릇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이 가서 그 자식을 더 크게 성장시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어때요? 그 돈 때문에 타락돼요. 의기도 잃어버려요. 의지도 잃어버려요. 다 약해. 그것을 사회에 환원을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어때요? 현재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사는 일들이 건전성이 확보돼요. 그런 사람들이 왜 보이지 않게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부의 불평등을 해서 악이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질서가 무너지니까 그들이 무리를 통제할 중재자를 옹립했죠. 서리하가에 가장 능인한 자를 초대하고 그들을 백성의 주인은 마 쌈바타라고 불렀다. 마는 크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쌈바타는 뭐예요? 쌈바타는 이 줄을 보세요. 할 줄을 보면 쌈바타가 사만으로 변한다고 그랬죠? 샤만이에요. 샤만. 그렇죠? 그 중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 설득력 있는 사람 있죠.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이게 샤만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때요? 말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신을 부를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게 돼요. 근데 별 볼 일 없고 인물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말도 못하는 사람이 내가 신의 적자라고 하면 에이레스 넘으면서 우습게 보겠죠. 그거예요. 말 잘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인물 좋은 사람이 샤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샤만을 호위하는 무사들이 뭐가 돼요? 샤만은 입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또 그걸 말 안 들으면 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가 돼요? 그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덩치가 있고 영혼이 이게 뭐가 돼요? 무사들. 그러면 지배 계급의 두 개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어떤 계급? 신을 섬기는 면서 제사를 신하고 통한다는 라고 썰을 푸는 거짓말을 하는 계급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그 사람의 밑에서 호위하면서 먹고 사는 뭐가 좀 무사가 되고 그게 지배 계급. 그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다 이 사람들의 뭐예요? 수족이 돼요. 거기에서 더 말 안 되는 것은 수드라, 노예들. 이것은 인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함께 다 있는 거예요. 어디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산업공상 있었죠? 노예 있었죠? 그러죠? 노예 계급, 백성의 계급, 무사의 계급, 유정자의 계급 다 있어요. 문무. 중국에도 다 있어요. 어디에 다 인간이 있는 곳에는 인간의 지배욕이 있는 곳에는 다 이 네 단계로 나눠져요. 그래서 지배계급과 피지계급이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그 고타마의 그 혈통을 이야기합니다. 자, 고타마, 위대한 선조 고타마라는 뭐예요? 고타마는 시달타 부처님의 이름은 시달타죠. 시달타예요. 부처님의 이름이. 고타마는 뭐예요? 고타마는 성이에요, 성. 전준, 이씨, 이성계 하면은, 이성계 있죠? 이성계 하면, 전주는 뭐예요? 아까 사까 나왔잖아요. 그러죠? 이씨는 뭐예요? 고타마고. 네? 그 다음에 시달타는 성계 이름이죠. 이해 가죠? 이거 이제 아셔야 돼요. 여러 뜻이 있어요. 고타마는 훌륭한 소라는 뜻이에요. 훌륭한. 옛날에는 이게 소를 멋진 소를 토템으로 오는 민족이에요. 그러면 왜 소를 토템으로 했겠어요? 농경 민족이니까 그랬겠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면은 어때요? 산에서 수렵 민족이 되는 거예요. 곰의 부족과 곰을 토템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토템하는 부족이 싸워가지고 그렇죠? 누가 이겨요? 곰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부족이 싸우는. 그게 우리나라 조상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단군을 낳고 자, 혈통을 이받은 33세 자손 고타마 자야사라는 처음으로 사천하를 통일하고 짜까와띠는 가장 위대한 성왕을 짜까와띠라고 해요. 성왕. 그러니까 이게 무력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문무를 겸비했겠죠. 그러니까 법으로서 정말 정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 이게 모든 왕의 소원은 이 짜까와띠가 되는 거예요. 그걸 전륜성왕이라고 해요. 전륜성왕 어디서 들어보셨죠? 네. 부처님도 전륜성왕이 되고 싶었어요. 자기가 왕자였으니까. 그래서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어때요? 그래서 법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붓다가 되어서 다른 식의 왕이 되려고 했던 걸 사실. 그 후 후손 옥가까에 이르러 히마완따 고산지대에 정주하며 살았다. 옥가까는 사탕수수란 뜻이에요. 이 편잡 지방이 지금도 인도죠. 인도에 이제 겐제스강이 이렇게 흐르고 이쪽이 서쪽 이쪽이 이게 편잡 지방이거든요. 여기에는 옥수수가 많이 나고 이쪽은 이제 서역이고 그러죠. 이게 힌두쿠시 이쪽 위쪽에 히말라야 산맥이 쭉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로히니 강의 지류가 겐제스 강의 지류가 있고 이쪽을 쭉 이어가면서 카필라 바투 부처님이 태어난 나라 종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살던 민족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는데, 바쁘다. 이건 진도는 나가야 돼. 네. 또 안 하면 이게 또 그렇고. 그러니까 하여튼 다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야 됩니다.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는 제가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더 잘하고 훌륭한 법사들이 많겠지만,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로 하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복이 없어서 나 같은 법사를 만났는데. 생각하시고 보세요. 희마완따는 희마는 눈 덮였다는 뜻이에요. 완따도 땅이라는 뜻인데 히말라야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눈 덮인 산맥, 땅 이런 것을 희마완따예요. 이게 히말라야하고 똑같은데 옛날에 이게 고전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그냥 희마완따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조상들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히말라야는 너무 현대식 이름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부산지대에 정주하며 살았다. 옥가과 왕에는 옥가무가, 까란타, 히띠니까, 파티니까, 시니프라, 잔또라는 5 아들과 삐야, 숫삐야, 아난다는 여기도 나오네. 위츠따, 세나라는 5 딸이 있었다. 그러나 왕은 제일 늦게 낳은 아들 잔뚜를 태자로 지목했다. 그런 게 많죠. 제일 마지막 예첩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가 낳은 아들은 어때요? 당연히 다른 걸 다 제치고 왕이 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왕은 잔뚜를 낳은 이 새 각식에는 어때요? 굉장히 두렵죠. 건장은 큰 의복 형들이 있는데 어때요? 그래서 내쫓게 됩니다. 내쫓으면서 추방을 했어. 그러나 내 왕자는 원망하지 않고 5 왕녀와 7 배신 코끼리 말 소 수레 간호와 병사를 이끌고 새로운 목장을 찾아 동남쪽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희마완따 남방 나포띠강의 지류인 노인이천 주변에 비옥하고 아름다운 초원을 만났다. 그 땅은 드넓게 펼쳐진 축복받은 곳이었다. 이곳에 성읍을 세우고 이름을 카필라와트라고 불렀다. 카필라와트가 부처님이 태어난 나라 이름입니다. 그렇죠? 카필라는 뭐예요? 적색의 토지. 적색이란 뜻이에요. 적색. 붉은색. 그렇죠? 왓도는 뭐예요? 땅을 말해요. 왓도. 그러니까 붉은 땅이니까 뭐예요? 기름진 땅이에요. 아주 좋은, 질 좋은 밭 보면 이렇게 검북죠? 네. 그런 거예요. 카필라 왓도를 가비라성 이렇게 중국에서는 번역을 했죠. 카필라 왓도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 카필라 왓도가 나옵니다. 다시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의 먼 후손 중 용맹스런 삭간의 왕. 아까 삭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삭가 이름이라고 그랬죠? 삭간은 능인하다는 뜻이, 훌륭하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삭가를 깐으로 하면 뭐가 돼요? 삭기안 하면 사람이 되는 거죠. 인디안 하면 인디안이 되죠. 인도 사람이 되죠. 마찬가지. 삭가는 삭가의 아들, 딸. 그렇게 삭가들,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해가죠? 신바와나가 있었다. 신바. 사자의 왕이라고 그러죠. 신바와나를. 그는 부인 까까나와의 사이에 4 아들과 바로 이제 부처님의 윗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바와나는 부처님의 할아버지. 그러면 시달다 보았다면 할아버지. 그는 부인 까까나와의 사이에 4 아들과 2 딸을 두었다. 맏아들은 숫도다나요. 둘째는 숙고다나요. 셋째는 도토다나요. 막내는 아미토다나요. 예? 뭐예요? 다나? 예. 다나는 밥이라는 뜻이에요. 쌀. 예. 그래서 쌀을 주식으로 하는 농경민족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나가 계속 나와. 그러니까 그것을 중국 사람들은 번역해가지고 뭐예요? 숫도는 이게 깨끗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다나 하니까 밥 반자를 썼죠. 정반항이 된 거예요. 예. 들어보셨죠? 정반항. 아이고 똑똑하시네. 습도 다나예요. 이제 한문어권을 좀 우리가 떠나야 돼요. 옛날에는 그걸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들었지만 이제는 그런 세계가 아니니까 한문어권 놔두고 바로 직수입한 언어, 부처님이 사용했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빨리 합니다.